FTA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정말 FTA 할 거냐. 광우병소가 묻습니다. FTA 할 거냐. 12가지의 독소 조항이 있는데, 요거를 축구에 비교하면 참, 레칫 조항이라고요. 이거는 한 번 개방된 것은 영원히 개방해야 된다는 이상한 룰입니다. 그럼 축구로 따지면은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후진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비스 시장 네거티브 방식은 뭐냐면 어떤 항목을 개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방할 때마다 항목을 정해주면 되는데 이게 파지티브 방식입니다. 네거티브는 무엇은 안 된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산업은 자동으로 열으라는 뜻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굉장히 독소적입니다. 향후의 미래 산업을 전부 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죠. 축구로 비교해봅니다. 한국팀은 수비할 곳을 우리가 미리 정해야 돼요. 우린 여기만 수비하겠다. 정해놓고 그 외에는 수비하면 안 돼요. 이런 축구 시합입니다. 최혜국 대우. 미래의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미국은 더 벌어먹습니다. 즉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하고 유럽하고 개방을 했는데 그 조건이 미국보다 좋다면 미국과 별도 협정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조건이 미국한테 플러스 된다는 겁니다. 즉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제일 먼저 미국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투자자 재소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IS라는 것은.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기들이 이득을 못 봤다. 이건 내가 이득을 못 봤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이런 규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럼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법정은 전혀 관계없이 미국 손사가 지 혼자서 드리블하다 넘어져도 페널티 킥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위반 제소권. 한국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책이나 미국 기업이 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하지 못하면 페널티킥을 더 주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김체는 한국의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라. 우리 정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취약하면 승소하기 어렵죠. 한번 골 넣으면 또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 골로 인정해 준다는 거다. 간접 수용.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를 내서 간접적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보상하는 조항. 응원단이 시끄럽게 군다고 하면 그때마다 페널티킥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다. 즉 사업장이 없어요. 계획만 갖고 있어요. 계획만 갖고 2년 동안 지나다가 내가 손해봤다.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소송하면 그 사람이 준비한 돈 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미국 골로 인정해주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공기업 완전 민영화해라. 외국인 소유를 완전 지분 철폐해라. 자기들이 우리나라 공기업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LG공사, 수자원공사, KBS 전부 이거를 완전 민영화해야 된다. 자본 가지고 와서 다 사면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합 도중에 미국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적재산권. 이거는 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는 미국 감독이 알아서 처분을 해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금융자본과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을 하라. 완전히 다 열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더 많이 열어야 됩니다. 골 한 번 우리가 넣을 때마다 우리는 50cm씩 골대를 더 열어주라는 룰하고 같다고 비교합니다. 스냅백 조항.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미국은 우리한테 부여한 모든 관세 혜택을 일시에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한참 축구 시합을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제부터 아메리칸 풋볼로 가자 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걔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ISD인데 이 ISD 조항은 얼마나 이 독소 조항이냐면요. 콜롬비아에 수도를 잡아먹었어요. 미국의 백대사가. 그 나라의 볼리비아의 수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수도 물값을 올립니다. 그 볼리비아 서민들이 못 살죠. 70불밖에 못 받는 사람이 20불을 수도값으로 낸다 그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끊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받아먹겠다고 양동이 설치했습니다. 양동이를 설치하니까 FTA 위반이라고 소송을 합니다. 우리가 할 기대 이익을 저 양동이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양동이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볼리비아 정부에서는 양동이를 붓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기대 이익을 못 받은 거를 전부 물어주도록 제소를 합니다. 이게 FTA의 실상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필리핀에서는 수도 민영화로 400% 상승하고 프랑스는 요금이 150% 상승하고 영국도 450% 금료는 그렇지만 그들의 최고 경제는 700% 오르고 이런 것이 공기업 민영화고 ISD의 독소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미흡해요. ISD뿐만 아니라 FTA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리뷰를 다 할 때까지 정권 바뀌고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우리가 한다면 서로 쿨하게 하자. 너희들 우수 선수, 우리들 우수 선수를 서로 마트레이드 하는 것이 좀 우리 정신 아니냐. 근데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참여정부 때도 했지 않느냐. 참여정부 잘못이 큽니다. 잘못 큽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금융 환경이 변하고 그들의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너무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FTA, 특히 ISD는 반드시 제거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권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 FTA, 제주 문제, 천안함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것은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이 문제입니다. 알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모릅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미디어 오늘 외에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하고 인터뷰까지 해서 갔는데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천안함 첫째 판에 대한 기고문을 써서 한겨레 데스크에 보냈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한겨레 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삼성그룹으로부터 1년에 80억이라는 거금을 받는 순간부터 맛이 가더라고요. 한 달에 8억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금방 전에 한 달에 8억. 한겨레 사회의 정모 기자하고 여자입니다. 앉아가지고 한겨레 돈 받고 나서 막 간 거 알지? 내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뭐 당연 잘못한다. 정말 잘못한 거는 돈을 받았으면 광고를 실어줘야지. 광고도 안 실고 돈 받는 것은 좀 내고 가는 거죠. 광고 실으면 우리도 욕을 아 요즘 광고는 효과가 없잖아요. 뭐가 그럼 뭐로 하나? 기획기사로. 더 나쁘지. 더 나쁘죠. 20편, 30편의 기획기사, 즉 그 기업체 또는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써주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선 후보 해가지고 박근혜를 1착으로 올리면서 여신을 만들어놨거든요. 경향은 새는 좌우로 난다면서 유근일이라는 쓰레기 같은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을 싣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싣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제주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 FTA 때문에 농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모릅니다.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진실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우리 광고주한테 뭐 한 것이 아니라 MB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본의 힘 앞에 무력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이런 언론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권을 바꾸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전혀 우리 앞에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힘을 이라고 하는 매체가 곧 뜰 겁니다. 불과 한 2, 3주 내에 뜨게 될 겁니다. 아까 좋은 말씀 주셨던 박재승 전 변협 회장님께서 또 이 매체에 감사로 참여하시고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출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분들, 이해찬 총리님도 참여하시고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님도 참여를 하시고 그 남편 되시는 심리한 여사님은 제 천안함 변호사입니다는 그분도 참여를 하시고 많은 진보와 진보와 개혁, 민주 이거는 민주당 쪽에 가까우냐 민주노동당 쪽에 불 좀 켜주셔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에 가까우냐의 문제가 아닌 민주와 진보와 개혁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매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뜻을 모아서 지금 매체 하나를 진실의 힘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은 오마이뉴스의 전 편집국장인 정은현 편집국장이 그래서 지금 기자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조중동하고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구석구석 찾으면서 그래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 진실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언론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